휴대폰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에 이어 세월호 희생사분들에 대한 묵념과 표창 수여가 있고 각 국장님들의 주요 업무 보고 후에 재난안전관리 대응체계에 대해 안전지수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4월 학대관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 공무원과 직무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 수여는 부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수상자 활동 차렷. 부구청장님께 경례. 바로 표창장 금천구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주사부 방기봉.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평소 장애인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원 상당 문화전통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금천구 사회복지과 주무관 나진호.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원 상당 문화전통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금천구 세무일과 주무관 장성태.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세무일과 주무관 이금영.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4월 29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10만원 상당 문화전통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독산 제2동 주무관 박선희.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교통행정과 주무관 최영국.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경례.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문화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 융자 가능 기금은 5억 5천만 원이로 주민소득 자원지금은 1가구 3천만 원 한도, 생활안정자금은 2천만 원 한도이고 연이율은 3%, 2년 거치 2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입니다.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아서 6월 중 대출할 계획입니다. 쟁점사항으로는 융자 한도가 작고 수탁은행의 담보 설정 및 시중금리차가 작아서 대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상반기에 담보 설정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융자를 신청을 받아보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2014년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전수조사 대상 중 보행 불편을 써든 어르신 150분에게 한 대당 20만 원 상당의 보행보조차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5월에 대상자 선정과 보행보조차 물품을 선정하고 7월에 보행보조차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흥사동의 폐기물 정거장과는 별도로 서울시에서 금년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약 13개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시흥 3동 지역에 약 30개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12 2,7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설치 장소 조사를 5월에 완료토록 하고 예산 배정 요구 및 거점 수거될 6월에 구매하고 7월에 주민사업 설명회를 거쳐서 10월에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쟁점으로는 거점 배출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 마포구 성산 1동을 모델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충분한 주민 설득 및 이해 설득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시설 안전점검계획입니다. 금년 3월 24일부터 총 754개소, 공공시설 413개소, 민간시설 341개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공시설은 거의 조사 완료되었고 앞으로 민간시설을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점검사항으로는 비상대피기 수립 및 재정비 여부, 안전관리자 지정, 업무분장 담당자별 업무 숙지 여부, 각종 재해, 재난사고 예방교육 실시 여부, 비상대피 모의 훈련 또는 도상훈련 실시 확정 등입니다. 어제까지 민간 취약시설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 과장님 또 팀장님들과 같이 합동점검을 한 결과 요양원 등 장애인 시설은 금년 2월에 소방설비를 보강사업비로 전면 시행해서 설비에는 문제가 없으나 구조대가 불량하고 특히 벽지 방염 처리가 안 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게임장은 일부 비상구가 이제 밖으로 나가 보면은 계단이 없고 또 적치물을 쌓아놔서 비상구를 활용할 수 없는 데가 있었고요. 또 어린이 극장은 비상 통로가 상당히 좁은데 불구하고 적치물이 많이 쌓여 있었고요. 또 대형
우리 큰 이제 관광 호텔이 3개가 있는데 노보텔도 실제 객실을 들어가서 관광기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근데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이제 빛이 되어 있는 곳이 많았고요. 또 창문을 깰 수 있는 건 망치. 그러니까 문을 노보텔 같은 데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치가 빛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었습니다. 또 손전등 불량이 대부분이었고, 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총괄적으로 모델을 삼아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앞으로 각 취약 시설을 전면 점검을 하고 표준 매뉴얼 제작과 교육을 거쳐서 5월 중에 전 민간 시설에 대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계획경제국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목표 설정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며 올해 사업 규모는 시 세입 분야 30억 원을 포함한 총 14개 사업 110억 원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 지표를 위주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기타 부서 간의 협조 사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각 소관 부서장께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으로 우리 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고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운영 프로그램 공모입니다. 작년 5월에 개관한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을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우리 구의 산업문화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자 운영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비영리단체, 법인과 마을공동체, 학습 동아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2천만 원이며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모 분야는 구로공단 관련 역사, 문화, 예술, 생활체험 등의 자유공모와 체험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의 지정 공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회의 자료는 없습니다만 오늘 10시에 MBC에서 시간여행 온거지신 프로그램에 노동자 생활체험관이 촬영되고 5월 18일에 방송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명시장 1구역의 시설보강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대명시장 1구역의 상인들과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방안 방풍과 누수 방지를 위한 시설 보강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해 왔으며 오는 5월 25일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사에서는 아케이드 측면의 방안 방풍 시설물과 아케이드 빛 차단 시설물, 그리고 고객 쉼터 창문의 개폐 시설과 주방 시설 등이 설치하였고 총 사업비는 9,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찾아가는 희망 취업 박람회 개최입니다. 구직자와 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서울시 등과 협력하여 2014 찾아가는 희망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당초 지난달 개최하기로 했으나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5월 20일 오후 2시에 대강당에서 개최하며 관내외 업체와 청장년층 구직자를 위해서 채용 면접과 취업 컨설팅, 채용 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 부서와 동에서는 구인 구직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지개 아파트 주민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역할은 무지개 아파트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관련 공공과 주민 간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하며 재건축 계획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재건축 안전 진단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준안의 내용으로 보면 구성 기준은 총 32명으로 구성하며 동별 재건축 동의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동별 25세대당 1인을 기준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선출 방식은 동별 주민투표에 의한 동별 구성 인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는 1월 21일부터 3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구성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쟁점사항은 주민협체 구성이 비법정 사항으로서 6.4 지방선거 전에 우리 구에서 직접 주민 설명회 추진이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기준에 따라서 주민 설명회 및 동별 구성 인원을 선출하여 주민 주도로 협의체를 구성 추진토록 하고 주민 투표 등에 대해서는 공공 지원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중 주민주도 협의체 구성이 잘 안 될 경우에는 6.4 지방선거 이후 우리 구에서 직접 주민 설명회와 주민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 5월, 6월 동안 주민협의체 구성 및 재건축 안전 진단을 추진하고 7월 중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여 8월 중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주민 공람과 서울시 심의 등 계획 결정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독산동 1100번지 일대로서 49,800제곱미터의 지역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총 161개 동 103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이 도시계획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시켜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제1종 주거지역으로서 그동안 주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이 커서 행정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어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 환경 개선 여건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현재 쟁점사항과 대응 방안으로서 용도지역 상향 요구에 대해 주거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도 병행해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5월 중에 금화마을 현황조사와 주민대표 면담 등을 실시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 후보지의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6월 중 주민동의 50% 이상을 확보하여 계획 수립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7월 중 주거환경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9월에는 사업비 산출해서 15년도 사업 예산 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레주택 당선작을 선정하여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레주택은 홀몸 어르신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는 사항으로서 금천구 시흥동 24길 51대의 금산 경로당 부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약 600제곱미터 내외로 계획하였고 소유예산은 18억 1,800만원 예정입니다. 건물 용도는 경로당이 1계층이고 두레주택이 3계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는 지난 3월 5일 공공건축가를 추천받아 4월 달에 공공건축가 5명을 대상으로 지명 초청 설계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쟁점 사항과 대응 방안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총 사업비 18억 중 경로당 공사비 7억 6천만 원은 구 예산이나 특별교금으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경로당 부지를 활용해서 서울시 시책 사업을 추진한 점을 감안해서 특별교금 지원을 설득해서 경로당 건립비를 확보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4월 30일 작품 접수가 완료되면 5월 9일 당선작을 선정 심사위원을 개최해서 5월 16일 당선작 설계자와 계약 체결하고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산교 및 금천교 주변에 안양천 생태보건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철산교 좌측 370m 구간과 우측 50m 구간, 금천교 우측 250m 구간 안양천 제방 3년입니다. 규모는 약 7,000평방제곱미터로서 연장 670m에 폭 10에서 14m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5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약 2개월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6억으로서 전액 12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꽃땡강이 6종 등 관목 13,000주와 벌개미치 등 9종의 초하류 13만 7천 본을 식재하고 야자 섬유 매트 2,676제곱미터를 설치합니다. 시설물로서는 식재 기반을 조성하고 콘크리트 경계석, 목계단, 급수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갑다 금천 에코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 목적은 금천 에코센터를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및 주민들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금천에코센터 또는 수요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강사는 교육코디 1명과 금천기후변화 대응 리더 11명, 그리고 외부 강사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현재 3개 부문 1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가능 횟수로는 현재 연간 총 200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4월 말 현재 2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5월 이후 61회가 예약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120회의 추가 운영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은 프로그램 지원에 필요한 10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천에코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 보도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동 가각정리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20m 길에서 남부 여성발전센터 쪽으로 우회전 시 가각이 예각으로 되어 있어 차량 진입이 불편하여 가각정리 및 보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선 가각정리, 폭이 4m고 길이가 8m이며 보도 신설은 길이 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4월 현재 가각정리 및 보도 신설이 완료되었으며 지장시설물인 신호등과 전신줄을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4월 30일까지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차량 소통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5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서부 간선도로 상행방면 진출로 설치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서부 간선도로 상행선의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개선을 위한 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가산 디지털로 1로 대륙 테크노타운 2차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진출 램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길이가 215m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3월 현재 신호체계 변경, 옹벽 철거, 지장전주 이설, 수목 이식, 그 다음에 옹벽 접한 등을 설치 완료했으며 4월 중으로 옹벽 벽체 콘크리트 타설 지금 현재 100m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4월 중으로 옹벽 콘크리트 타설 및 차량 방호책, 교통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5월 중에는 아수권 포장 및 노면을 도색한 후 6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계획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상황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며 대책본부는 6개반 96명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운영개요입니다. 풍수해 대책기간은 14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이 됩니다.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는 평시에는 24시간 상황 유지를 직원 2명이 하게 되겠으며 1단계 즉 호우주의보 발령 시는 본부, 기능부서 4분의 1이 근무를 하게 되고 2, 3단계 즉 호우경보, 홍수경보 시는 본부, 기능부서 2분의 1 또는 전 직원이 근무하여 재난안전 상황관리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 계획입니다. 일시는 2014년 5월 15일 17시에 장소는 유통합상황실에서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은 부청장님 및 각 국장 등 관련 공무원 50명에 모여서 2014년 풍수해 대책 보고에
PPT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의 맞춤 정보화 교육으로 장애를 넘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시대를 열고자 하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첫걸음, 인터넷 활용, 트위터, 페이스북 과정을 교육하게 되고 전액 12예산으로 1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5월 중에 전산 교육장을 정비하되 장애인에 맞는 멀티미디어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정보통신 보조기를 설치하면서 교육 장비에 대한 성능 업그레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여 6월부터는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금천구에 거주하는 대학 재학생 중에서 30명을 선발하고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행정보조, 민원 안내, 현장 근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주 5일 근무하게 되고요. 1일 5시간씩 총 25일 만근 시에는 79만 5천 원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맞이 도로명 주소로 안부엽서 보내기 캠페인 계획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관내 초등학생들이 부모님께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서 안부엽서를 보냄으로써 도로명 주소를 직접 체험하고 학생과 부모가 도로명 주소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8일까지 관내 18개교 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행사 전에 학교를 방문해서 참여 방법을 설명하고 엽서와 교육 자료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318만 원 상당이고요. 엽서 모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요구와 역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 기획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하고 5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7월 중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8월 중에 공고 및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하고 9월 중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 구의회에 안건 상정 및 의결을 한 후 11월 중에 최종 계획서를 서울시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실시입니다. 5월 18일 일요일 12시부터 3시까지 가산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금천구 보건소, 희년의료공제회, 희명병원, 이랜드의원, 결핵협회가 합동으로 주최해서 실시하게 되며 검진 내용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X선 촬영 등 1차 검진이 되겠습니다.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보건소 이용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집중 안내 및 홍보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부서에서도 많은 홍보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월 31일인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범구민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 15일에는 구청에서부터 시흥동 홈플러스를 경유해서 금천 고등학교 주변으로 이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5월 22일에는 독산동 시트레스 주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참여자는 금천구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 LG 사업장 직원, 금천가디언 자율방범대, 금천구 청소년 수련관, 금천 청소년 별밭 두레단 등 50여 명이 되겠습니다. 캠페인 홍보 피켓 내용은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이며 금연에 대한 관심 유도와 인식 개선을 하고 무료 금연 클리닉 이용 안내 리플렛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대한 미용사회 정기 위생 교육을 5월 8일 9시부터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미용 영업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중위생법에 대한 교육 및 안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공사장 관리 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간은 2014년 5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고요. 대상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여 진행 중인 5천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 31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17분과 저희 감사 담당관 직원 4명이 21명이 공사 현장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중점 점검 사항은 공사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공사장 주변 안내 간판 및 보행자 통로 적정 설치 여부, 작업자 안전모, 작업복 등 안전장구 착용 여부, 공사장별 우기대책 수립 시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고요. 주요 공정에 대한 시공 상태 검증 및 확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 또한 점검할 예정입니다. 협조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관리부서는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 진로 직업 체험센터 청소년 진로 체험의 기적 운영입니다. 운영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며 사업 대상은 금천구 8개 학교, 구로구 1개 학교, 영등포구 5개 학교 등 서울시 교육청 지정 남부 관할 14개 학교 3,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에서 5명의 소규모로 구성된 학생들이 1일 이상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일터에서 간단한 직무를 체험하며 직업인을 관찰하고 인터뷰 등의 진로 활동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민간 위탁을 통하여 대상학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소요 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쟁점과 대응 방안입니다. 미숙한 학생들의 현장 직업 체험에 따른 번거로움 등으로 사업체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다수 다직종의 직업 체험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 부서에서는 유관기관 및 협력 사업체에 일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안내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을공동체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은 그 12학보 과정에서 좀 시일이 지체되었습니다. 접수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40일간이고요. 지원 대상은 주민 3인 이상인 마을공동체와 올해 처음으로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심사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를 구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제 심사 선정은 6월 23일부터 7월 4일에 하겠고요. 회계교육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쟁점사항으로는 이제 지방선거 기간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주민 홍보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6월 4일 이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자님들께서는 가능하시면 이걸 기회를 이용해서 좀 홍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대응체계에 대해 안전시스과 홍동수 주무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세월호 생존자의 빠른 건강 회복과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화면의 목차와 같습니다. 오늘 보고는 재난의 범위 등 재난 안전 관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비한 재난 대응 초기 행동 요령과 재난 발생 시 단계별 지휘 요령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범위입니다.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 즉 종전의 인적 재난과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와 감염병,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즉 종전의 국가 기반 재난을 합한 사회 재난이 있습니다. 재난관리 절차입니다. 재난관리 절차는 간부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평시에 재난에 대해 준비하는 예방 대비 단계와 재난 발생 시 시행하는 대응 복구 단계로 총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별 시행 내용은 예방 단계에서는 재난 대응 조직 구성 및 정비, 재난 대비 교육 훈련, 안전관리 규정 제정, 시설물 정비 점검 등을 추진하고, 대비 단계에서는 재난관리 자원 비축 및 관리, 긴급 통신 수단 마련, 재난 분야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작성 운영 등을 실시하며, 대응 단계에서는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 피해자의 권고 또는 지시, 응급 조치와 구호 등 구호 및 복구를 위한 긴급 사항을,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에서는 피해 조사, 복구 계획 수립 시행, 특별 재난 지역의 선포 및 지원을 시행하며 4단계가 순환되며 재난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절차에 따라 예방 대비를 하였음에도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구성되는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그 아래 부구청장을 차장으로 하여 지원협력관과 통제관 및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됩니다. 행정지원국장이 지원협력관을 맡아 재난수습 홍보반, 물자관리 자원지원반, 행정지원 자원봉사반, 사회질서 대외협력반을 등 4개의 실무반을 운영하고,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국장이 통제관을 맡아 상황관리 총괄반 등 나머지 9개 실무반을 운영하면서 지원협력관과 서로 행정지원 및 대외협력을 통해 재난을 수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반별 임무와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반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초 8개 반에서 13개 반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수습 주무부서입니다. 우리 군은 19개 유형의 재난에 대해 12개 부서를 재난수습 주무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청송행정과 폐기물 처리 관련, 주택과 공동주택 관련, 고온녹지과 산불 등 산림 관련, 환경과 가뭄, 황사, 에너지, 유류, 가스, 환경오염 관련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 관련된 사항으로 차량 지하철, 교통 수송체계 관련이고, 도로과 설해 등 도로 교통 구조물 관련, 안전치수과 태풍, 홍수, 호우, 지진, 하수처리 관련, 자치행정과 화생방 관련, 건강증진과 전염병 관련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관리 대상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과 시특법 관리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정하여 관리 중인 특정관리 대상 시설은 우리 구에 27개 유형 477개소가 있으며 A에서 E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D급이 12개소로 연립주택 5개 동과 대형 공사장 7개소이며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2등급은 없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시특법 관리시설은 우리 구에 7개 유형 226개로 도로, 철도, 항만, 댐, 교량, 터널 등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지정하는 일종시설물 41개소와 일종시설물 외에 시설물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종시설물 185개가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 및 시트법 관련 시설 유형 및 건수는 아래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설, 추석, 명절 전, 해빙기, 우기 전, 동절기, 상하반기, 수시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점검 관리 주체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시설물 점검을 하며 필요시 전문가 합동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별 점검 지적사항 시정 여부 등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안전치수과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입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관리 절차 4단계에 대해 민과 간은 예방, 대비 단계에서 시설물 순찰 및 안전점검, 대응, 복구 단계에서 인명구조 및 피해 시설 복구에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단체로는 자율방재단, 재난안전네트워크, 응급의료기관 등의 민간단체와 대한적십사사, 구로소방서, 전기 및 가스 안전공사 등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응 초기 행동 요령입니다.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급 행정기관, 금천구, 긴급구조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이렇게 4개의 기관이 서로 협조하여 재난에 대처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19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 수습주무부서나 안전치수과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파악된 내용을 외부로는 상급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며 구 내부에서는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님께 그동안 파악된 사항을 보고드리고 이후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 등의 상황을 판단하여 재난 발생 및 지역 긴급 구조 통제단과 경찰서, 군부대,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전파하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을 수습합니다. 또 필요시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발생된 재난이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사망 3명, 부상 20명 이상의 인적 피해가 있거나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국가기반시설, 주요 관공서, 문화재 등 화재 붕괴 시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에 해당한 경우에는 부구청장을 통합지휘소의 장으로 하고 재난 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현장 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하여 재난 현장 통합대응, 위험지역 주민 대피방송 안내, 교통통제, 학교 등 대피시설 개방 등 이재민 구호, 의료 및 방역, 전기, 가스, 통신, 수도, 도로 등 피해시설 긴급복구 등을 실시함으로써 초기 대응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재난 발생 시 단계별 지휘 요령입니다. 안전치수과나 상황실로 재난신고가 접수되면 수습주무부서와 해당 주민센터에 통보를 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여 현장에 출동, 상황을 파악하고 이동 중 SNS를 통해 수습주무부서장, 주무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에게 재해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때 체크포인트는 인명피해, 구조대상 및 시설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재난상황 최초 공유자 대상자는 재난 유형, 피해 정도를 판단하며 카카오톡, 밴드 등의 SNS를 활용하여 상황을 공유합니다. 보고받은 상황에 대해 수습부서장은 신속 정확한 상황 파악 및 재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구청장 현장 출동 여부를 결정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대로 재난 대응 절차를 이행합니다. 구청장 출동 시입니다. 구청장 출동 시에는 최단 경로를 선택하여 현장으로 이동하고 이동 중 행정지원과 수습주무부서장 등이 현장에서 발표할 메시지를 SNS를 통해 협의합니다. 재난 현장 상황에 따라 피해자 방문 순서 등을 결정하고 대형 재난인 경우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합니다. 이후 재난에 대해 최초 발표는 구청장이 하되 규모에 따라 조정하고 발표 내용은 사고에 대한 유감 표명, 피해자 위로, 구조 구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며 향후 재난수습 상황에 맞추어 수습주무부서장이 기획홍보과와 협의하여 발표 문안을 최종 정리하여
부구청장 또는 수습주무부서장이 후속 발표를 합니다. 시급한 재난 상황을 수습한 후에는 피해 복구,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난을 수습합니다. 구청장 및 출동 시에는 수습주무국장 및 수습주무부서장이 재난 복구 및 후속 조치를 지휘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유사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들에 대해 재난안전정보 공유 및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정보 공유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재난 유형별 초기 행동 메뉴를 5월 초까지 재정비하고 직원들이 매일 접하는 세월 행정 시스템 메인 화면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 초기 행동 매뉴얼 게재, 재난안전 퀴즈 시행, 재난안전 퀴즈 문제 공모를 추진하여 다수 참여 직원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직원들의 재난안전 관심도 향상 및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방안을 5월 초부터 추진하고 재난 대응 초기 행동 매뉴얼 수첩을 제작하여 5월 초까지 전 직원에게 배포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체험 실습 교육은 그동안 이론 위주의 재난 교육을 체험 위주의 재난 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난 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형별 매뉴얼에 따른 현장 실습을 5월까지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지진, 연기, 화재, 태풍 등 재난을 체험할 수 있는 보람의 안전체험관 체험교육을 우리구 간부를 시작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재난안전 집합교육 과정 신설을 건의하여 직원들이 수시로 재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은 예방 및 대비를 철저히 하여 발생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난 발생 초기에 적절히 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재난 대응 초기 행동 요령 및 단계별 지휘 요령을 숙지하여 재난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 대응체계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로 해서 온 국민이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정부가 이 역할이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가나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한다고 믿을 때 국민이 국가나 정부를 믿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를 하고 이에 따라서 국가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번 사고는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많은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고의 그 원인에 대해서 언론이고 각종 또 토론 매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보여주기식 성과라든지 그 사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원칙이라든지 수칙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던가 하는 쪽으로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의 봉사자로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점에 대해서 빠뜨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공직에서 복무라든지 연가를 자제하고 또 직원 연수까지 지금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간혹 직원들께서는 이번 사고와 직원 연수라든지 연가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지금 각 직원들께서 비상근무 체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을 이용해서 그동안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거,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거,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고 우리가 국민의 봉사자로서 이 자세를 가다듬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해서 슬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슬퍼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또 그 점검이라든지 감시의 눈을 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6월까지 그 예산 편성 시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는 5월 중에 각 국별로 사업 예산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6월 중에 조정을 거쳐 기재부에 6월 말까지 6월 23일까지 이렇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점검을 해서 살펴주시고요. 서울시에서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표 조정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구에 맞는 그러한 지표가 설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6월 4일 지방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각 직원들께서는 선거 중립의 엄정을 지켜주시고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교육들이 실시가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번 지방선거 사전선거라든지 6월 4일 날 선거 일자를 위해서 약 900여 명이 지원이 됩니다. 그 많은 직원이 지원이 되는 만큼 교육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마음들이 많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희생자들 명복을 빌고 가족들 모두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라도 기적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부나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떤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공직자로서 본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냥 마지막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안전 마지막 재난안전 하시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해상안전 해난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정도 보고서가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면 대책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안 된 이유를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수재를 당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수재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더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재난안전관리 대응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가지 정도만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보고가 중요하지 않다. 현장의 판단과 현장에서 필요한 부서에게 연결하고 그리고 현장에서의 수습책을 최단 기간에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현장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보고와 지시를 기다리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일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재난대응 체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보고와 지시 체계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는 재난이라고 하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만들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게 보고와 지시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재난 발생 시 단계별 지휘 요령 이런 게 사실은 과도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구청장이 출동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게 사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맞게 대응해 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여전히 보고와 지시와 이런 것들로 대응 체계가 전반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현장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 이것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시스템이 해경이 없었겠어요. 이 정도 매뉴얼과 시스템은 다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요령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현장에서의 판단에 어쨌든 최우선적인 권한을 주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난구조 대응 체계를 좀 더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구청 직원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란 말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 만들어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난대응 체계는요, 재점검을 총괄적으로 해서 6월 이전에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금천구가 받고 있는 가장 큰 재난은 대체로 수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 했지만 그래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자기 부서에 따라서 재난 발생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숙지하고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 체계를 재구성하시고요. 현장 상황, 특히 현장의 수습 부서와 아마 동장님들이 가장 먼저 출동하실 텐데 그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바로 대응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리고 보고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새롭게 구성해 주시는 게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우리들의 반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검토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선거가 가장 중요한 법정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제가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 법정 업무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구청장으로서 오늘이 마지막 간부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직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셨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까다롭고 어렵고 그리고 힘든 업무들에 대해서 정말 힘들게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잘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적어도 금천구 공무원들이 지난 4년 동안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훨씬 당당한 그런 유능한 공직자들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능한 공직자로서 주민들과 함께 좀 더 사람 살기 좋은 금천구를 만드느라고 고생해 오셨고 그 보람도 얻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금천구를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봉사하시고 함께 일해주시는 그런 금천구청 직원 여러분들이 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애써주신 것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충분히 대우해드리지 못한 점 아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나아지고 그리고 금천구 살림살이가 조금씩 좋아지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노력하는 그런 구청장 그리고 그런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을 기해서 구청장 직무를 중단하고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일찍 등록을 하려다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보완하고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조금 미뤄졌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님들께서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께서 요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4년 동안 열심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쉽지 않은 변수들이 있지만 잘 돌파해서 여러분들 곁으로 다시 돌아와서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예, 밖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확대 건배를 마치겠습니다.